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전반전을 지난 인생의 후반전은 전혀 다른 전략과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인생 후반전을 위한 인생 설계 방법에 대해서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미애 교수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미애 교수입니다. 노년학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해서요. 지금은 노년기 관련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네. 제일 먼저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어떻게 노년의 삶에 대해서 젊으신 분이 그렇게 잘 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연구를 하시길래? 노년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노년기의 뭐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노년기의 일 관련된 연구라든지 네네. 아니면 최근에는 디지털 관련해서 네네. 디지털을 얼마나 활용하는 것이 그 노인들의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행 동작이라고 기능에 네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네.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이 네. 드신 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공감을 하잖아요. 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일단 처음 들었고요. 네. 은퇴 이후에 그 흔히들 인생 후반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네네. 않습니까? 인생 후반전을 정확히 언제부터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일단 그것이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네. 인간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와서는 이분의 정의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네. 영국 사회 철학자인 라슬렛이라는 학자인데요. 네. 그분은 인생 주기를 1, 2, 3,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네. 1단계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교육을 하는 단계, 교육을 받는 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교육을 마친 다음에 직장 잡고 결혼하고 육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퇴직할 때까지. 네, 그다음에 중년까지. 네. 그다음에 3단계가 이제 보통 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퇴직 후에서부터 건강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기를 3단계라고 하고요. 네. 제3기 인생, 아마 이 제3기 인생부터가 노년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제4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더 이상 건강하지,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본인이 독립적으로 유지하지 못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4기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9988234라는 네. 농담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을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구호도 외치고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거 바뀐 거 모르시군요. 예,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9988234는 그게 네. 아니라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네. 한 2, 30년 더 살아볼까나. 어쨌든 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니까 1년 전에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100세를 한 10일 정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네네, 거의 100세시구나. 예. 네네. 근데 99세 생신할 때까지도 경로당 다니시고 본인 빨래는 본인이 하시고 네. 네, 그렇게 진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셨다가 네네네. 한 이제 갑자기 응급실 가는 상황이 생기면서 네. 한 7개월 정도 병을 앓고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님이 99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때는 정말 한 20년 더 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고 20년 더 살아볼까? 네. 우리도 그렇게 기대했으나 예. 아직까지는 우리 장기라든지 이런 것이
그 기대에 못 미치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네. 그런 근데 좀 전에 생각을 말씀하신 합니다. 그 사기가 네. 사실은 조금 마음 아프게 맞아요. 와닿기는 와닿고 네, 맞아요. 또 그 누구든지 다 그 사기는 맞이해야 될 맞아요. 거라는 생각도 또 게다가 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사기가 10년까지도 봤어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요. 근데 최근에 많이 건강해져서 그래도 7, 8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는 한 7개월, 8개월까지도 근데 이게 너무 2, 3일 앓다 돌아가시면 네네. 너무 가족들은 너무 서운해요. 사실은 적어도 일주일은 네. 조금 이렇게 시간을 주셔야 네. 그래야 또 가족들 멀리 있는 가족들도 다 보고 작별할 인사하고 시간. 예, 그러고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인생 후반전 설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보통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네.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독거노인 중에 한 20% 정도는 월 수입이 50만 원, 5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네. 빈곤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이 빈곤층에 대한 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거 많이 신경 쓰실 거고요. SNS를 통해서 볼 때는 이제 건강 관련해서 네. 많이들 신경 써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네. 사실은 긍정적인 관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긍정적인 관계. 예. 네.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노년기에 그래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 연구에서 연령과 관계없이 사망 위험, 사회적 관계가 연결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을 낮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50세 때에 자신의 관계망에 만족하는 사람은 80세 때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잘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듣는 거. 네,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저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듣고 계시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네. 우리가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남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서로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아는데? 예. 예, 말을 전달하고 그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잘 듣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옛날엔 제 말을 참 잘 들어주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자꾸 중간에 차고 들어옵니다. 말을 꺼내면 착 차고 들어오고 뭘 꺼내면 착 차고 들어오고 끝까지 잘 안 들어요. 예. 그러면 네. 언제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이제 사모님한테 네. 요즘에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예, 그럴 때 내 마음은 조금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좀 네. 서운해든지 그걸 아이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분은 아마 그거를 본인은 느끼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잊어버리기 전에 질문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상황을 이제 당하는 나는 이런 감정이 감정이 들어라고 있다. 예. 한번 알려주시면 네네. 그분도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네네. 예, 조금 노력하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할 점들이 긍정적인 관계 네. 그리고 잘 듣기, 듣기. 이렇게 네. 되겠네요. 네. 네네. 이 중장년기가 되면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로
이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생 후반전에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대를 풍요롭게 꾸미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마음가짐부터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가짐. 예, 네. 예, 이제 퇴직을 하고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뭐 내가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였어. 네. 뭐 어떤 분은 나는 교장이었어. 어떤 분은 그래도 군인계 장교였어. 네네. 라는 그런 계급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퇴직하시면 떼어놓고 네. 예,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한다라는 신입생 같은 느낌으로 혹은 신입 직원의 마인드로 새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이나 사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은 일단 나의 경험이라 어디 가지 않으니까 네. 그것은 좀 내려놓고 새롭게 새롭게 배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 제3기 인생에서 퇴직 후에 이제 각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에 다 다를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문화에 잘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심지어 이제 같은 집안의 부부라도 또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퇴직 전하고 퇴직 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 그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네. 내가 마음을 신입생의 마인드 또는 신입 직원의 마인드로 조금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시니어 세대가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교수님께서 보신 가장 아름다운 시니어 세대의 예가 혹시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예, 많이들 있죠. 네. 저도 들은 이야기이지만 하연조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이동훈 목사님하고 오카농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이제 매해 찾아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가셔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한테 여쭈어 보셨대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 예수 잘 믿으라고 그 말씀을 매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이제 교회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는 예배자의 역할, 그다음에 격려하고 응원하는 기도자, 응원자의 역할, 그다음에 전도자의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와 응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병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 4기 인생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저도 그런 가능하면 4기 인생은 짧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평균 한 8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 인지가 남아 있다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 누워 있는 그 노인의 기도는 꼭 들어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분의 기도가 결국은 세계 지도, 믿음의 지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생의 그 후반전을 앞둔 분들이 보통 이제 40대, 50대, 60대들이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방식도 이제 각각 다를 텐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가장 먼저 실천하면 좋은 방법들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빠르게는 40대에서 준비하고 네.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좋습니다. 노후 준비는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후라는 것은 특히 우리 몸은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여주는
그게 이제 나중에 노후에 나타나는 거라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결국은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예를 들면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술, 담배 안 하시겠지만 네네. 뭐 밤샘 작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나쁜 자세로 앉는다든지 예, 맵고 짠 음식 먹는다든지 예,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거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했으면 좋겠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듣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가입은요.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예, 복리로 저축이 되고 네.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는 그 연금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 수입으로 잡히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런 연금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사실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요. 40대 이후라 하더라도 연령과 관계없이 예, 당장 실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말이죠.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또 교회 시니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권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수님의 계획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퇴하면 뭘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는 질문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은퇴하면 사실은 저는 인생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자의 삶은 더더욱 광야입니다. 방향도 없고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고 이렇게 지침이 없습니다. 갈 곳을 잃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제3기 인생, 제4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광야의 끝은 있습니다. 광야의 끝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였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제 찾아보니까 신명기 말씀에 광야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써져 있는데요. 구원을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광야의 생활이지만 불편하고 방향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을 혼자 하지 마시고 네.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길은요 혼자 가면 죽습니다. 네네. 네, 근데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가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인생 후반전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거나 은퇴 후에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새로운 사명을 재발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생 후반전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미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